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GPT랑 클로드를 활용해서 블로그 본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마크다운 모듈을 연결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미지 자동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델 중에 플럭스 API를 사용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기도 하고 설정이 유연해서 블로그 자동화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플럭스 링크를 타고 들어오면 익스플로어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 생성 모듈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좀 저렴한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시연이기 때문에 저렴한 모델을 사용했지만 좀 더 고퀄의 이미지를 원하시면 다른 모델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API 탭을 클릭하시면 API 호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식이 적혀 있는데요. HTTP로 설정해 놓고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서 URL에 그대로 복사 붙여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Q 값을 지워줘야 돼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설정하고 Q를 삭제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했는데 Q가 붙어 있으면 응답이 제대로 안 오고 로딩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거하고 이제 헤더 부분을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헤더가 두 개의 키값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authorization에 들어갈 API 키값을 위해서 키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키는 임시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 주시면 돼요. 네, authorization value 값에 넣으면 되는데 이 앞에다 키를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면 헤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죠. 이제 컨텐트 타입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이라는 키 값이 필요해서 컨텐트 타입의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그대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네, 이 두 헤더가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데이터는 본문에다가 넣으면 되고요. 일단은 헤더가 끝났고 바디 타입의 low, 컨텐트 타입의 JSON 이렇게 설정해 둔 다음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HTML 형식으로 출력하는 이유가 티스토리 블로그 때문입니다. 티스토리는 마크다운 파일을 그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HTML로 변환해서 업로드하면 깔끔하게 디자인 손실 없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혹시 티스토리 블로그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HTML을 뽑아낸 상태입니다. 이미지 본문에 들어갈 프롬프트는 두 번째 GPT 모듈에 넣어줬는데요. 일부에서 만들었던 상황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 맞는 영문 프롬프트를 생성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달리로 이미지를 뽑아낼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퀄리티가 플럭스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플럭스를 썼습니다. 더 고퀄 이미지가 필요하시면 울트라 모델이나 프로 모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선택한 상황에 맞게 이미지 묘사를 부탁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걸 너가 해야 된다, 이미지 묘사 프롬프트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지정을 해줬고요. 이것도 역시 JSON 포맷으로 추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 이미지 생성 세팅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걸 저장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줘야 되는데요. 네, 업솔트와 레코드를 선택해 주시고 에어테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베이스는 저번에 만들었던 클로드 블로그 베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테이블은 테이블 1 선택해 주시고요. 레코드 아이디는 설치를 누르면 이렇게 레코드가 나오는데 이거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한 것밖에 없어서 좀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본문, 이미지, URL, 태그, 키워드, 상황 이렇게 여러 필드를 만들면 좋습니다. 본문은 롱 텍스트로 했고요. 이미지 URL은 어태치먼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싱글 라인 텍스트,
각각의 데이터를 정확한 칼럼에 연결해주면 나중에 자동 정렬이나 검색 추출이 아주 쉬워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에는 키워드를 넣고 상황에는 상황 넣어주고 니즈도 넣어주면 되는데 니즈에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가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넣어주고요. 본문에 HTML 본문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이미지에는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데이터 URL을 나중에 따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고 세이브 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HTTP 모듈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안에 안 넣었잖아요. 바디에다가 요 프롬프트를 넣고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보면 프롬프트를 일단 대충 푸드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값이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URL 하나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이미지를 생성하고 바로 저장하려고 하면 에어테이블 저장과 이미지 생성 간 딜레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슬립을 넣어서 5초 정도 쉬게 만들어줬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들죠, 이러면. 네, 그러면 일단 1차적인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끝났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모듈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블로그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뭔가 빠진 건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습니다. 네,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블로그 타이틀이랑 태그가 없는 것 같아서 제목이랑 태그를 생성할 수 있는 모듈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GPT 미니 모듈을 사용했어요. 네, 제목이랑 태그를 자동 생성하기 위해서는 클로드로 만든 본문을 기반으로 GPT를 활용해서 키워드 플러스 연관 키워드 조합으로 태그랑 제목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GPT한테 구체적인 역할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고 상황에 맞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거나 역할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태그랑 제목을 출력할 때도 역시 제이스 포맷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해뒀고요. 그거는 쉼표로 일단 했는데 네이버 블로그용이라면 앞에 샵을 붙이면 좋습니다. 네, 본문에 태그가 그대로 들어가면 해시태그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샵으로 해주시면 되고 태그를 만들 때는 반드시 본문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태그는 검색 노출 최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됐으면 에어테이블에 태그란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태그는 싱글 텍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콜럼이 다 배치가 되었으니까 태그란에 태그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태그 모듈을 안 돌려서 정보를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리절트 값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태그에 리절트 값을 넣어주고요. 나머지도 다 맞게 배치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주고 이제 돌려봐야 되겠죠. 지금 편집되었지만은 클로드 모듈이 오류가 좀 발생했는데 맥스 토큰을 4에서 5000 정도를 설정해 주니까 오류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생성할 때 맥스 토큰을 좀 더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 에어테이블에 잘 들어가 있죠. 태그까지 잘 들어가 있는데 제이슨 형식으로 그대로 지금 출력이 돼서 데이터 값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키워드가 약산성 폼클렌징이었는데 네, 태그에도 잘 들어가 있죠. 네, 이미지도 이렇게 잘 뽑힌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본문에도 HTML 형식으로 이렇게 잘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에 컬을 좀 더 올리고 싶다면은 좀 더 재구성하는 모듈을 하나 더 넣어주던가 아니면 참조할 수 있게 글 예시 자료 같은 거를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미지는 아까 말했듯 다른 모델을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컬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목 자동 생성이 안 돼서 클로드 또는 GPT를 활용해서 키워드가 앞쪽에 오도록 간결하면서도 클릭을 유도하는 문장으로 제목을 설정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 제목 같은 경우는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람이 손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생성된 구조 자체가 이미 70-80% 완성도라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제목까지 만들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프롬프트를 짤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텍스트로 일단 데이터 값을 대체한 다음에 나중에 실제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차가 거의 없이 프롬프트가 잘 완성이 됩니다. 네, 이 제목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시나리오를 계속 돌려줘야 되니까 키워드하고 상황, 예시 본문을 메모장에 붙여 넣어서 계속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제목이 나올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했었어요. 물론 딱 마음에 드는 제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을 좀 덜 봐도 되는 제목이 나올 때까지 테스트를 돌려봤습니다. 자, 이제 에어테이블 말고 실제 블로그 형식으로 저장을 해낼 수 있는 노션하고 연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션은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HTML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파서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텍스트 파서를 추가해주고 임시로 데이터 값을 만들어서 노션에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노션은 엔터 매뉴얼리가 아니라 Select from the list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연동해 줍니다. 그리고 임시 블로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선택해 준 다음에 제목은 헤딩 1으로 설정해 두고요. 이미지는 URL 기반으로 삽입되는 이미지로 설정합니다. 이미지 URL 링크는 HTTP 모듈에 있는 데이터 안에 있는 URL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목, 이미지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본문이 들어가야겠죠? 본문은 파싱된 텍스트를 넣어주고요. HTML이 아니라 텍스트 구조를 삽입하는 거죠. 태그는 쉼표 구분된 문자열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네, 태그 칸에는 태그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목 칸에는 타이틀을 넣어줍니다. 변수명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설정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팅이 끝났으니까 워크플로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노션에까지 잘 저장되는 걸 확인했고요. 오류가 없고 텍스트 파서 잘 작동했고 생성된 글, 이미지, 태그, 제목, 본문 잘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블로그 자동화 시스템 2부였는데요. 이미지를 생성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태그와 제목을 자동화하고 노션 저장까지 전체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시 키워드로 약산성 폼 클렌징을 사용했는데 다음번에는 구글 시트와 연동해서 후기성 블로그와 정보성 블로그로 키워드를 분류하고 실제 업체 블로그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블로그 자동화 내용은 유튜브 재생 목록에 순차적으로 업로드되고 있고요. 혹시 놓치신 내용이 있다면 재생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